더럽고 추잡스런 짓 하려고 나를 여행 보낸 거였어? 이제 늙은이도 없고 다 내 계획대로 돼가고 있어. 이제 회장 자리는 내 거야. 20년 넘게 기다렸어. 드디어 내 손에 들어오는 거야. 갑자기 유럽 여행을 다녀오라던 남편. 그날 저는 공항으로 가던 길에 휴대폰을 집에 두고 온 걸 깨달았습니다. 급히 택시를 돌려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전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 2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도대체 정희 씨의 집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강성산업본사 건물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았죠. 윤정이는 오늘도 집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이 출근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5살의 나이 한때는 회사에서 경영 전략을 짜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그저 집안을 돌보는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대학 시절 경영학을 전공했고 그때 총학생회장이던 박영도를 만나 사랑에 빠졌었죠. 야망 넘치던 그 청년은 늘 큰 꿈을 이야기했고 정희는 그런 남편을 믿고 따랐습니다. 결혼 후 정희의 어머니인 정명자 회장이 운영하던 강성산업에 함께 입사했습니다. 처음엔 평사원으로 시작했지만 영도는 놀라운 속도로 승진했죠. 회사의 회계 시스템을 구축한 건 정희였지만 사람들은 모두 영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희는 그게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니까요. 함께 이룬 거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나고 정희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출산 후유증으로 몸이 약해진 정희에게 남편은 말했죠. 여보, 당신은 그냥 집에서 애들 잘 키워.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론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회계 시스템, 자신이 구상했던 경영 전략들이 이제는 남의 손에 넘어간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도 정희는 참았습니다. 가족이 우선이니까요. 정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죠. 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영도는 욕심이 너무 많아. 정말 그럴까요?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런 사람일까요? 새벽녘 정희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다가 서재에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발견했죠. 이상했습니다. 분명 남편은 침실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여보. 영도가 서재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며 서류를 황급히 서랍 속에 집어넣었어요. 당신 왜 안 자고 여기 있어요? 아, 여기서 깜빡 잠들었나 봐. 회사 서류 좀 보다가. 영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죠. 정희는 남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이 새벽에 무슨 서류를 봐요? 그렇게 급한 일이에요? 당신은 몰라도 돼. 회사 일이니까. 영도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서재를 나가버렸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남편의 태도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희는 어머니를 만나러 병원에 갔습니다. 정명자 회장은 일주일 전부터 입원해 있었거든요. 심장 질환이 악화되어 링거를 맞으며 누워 계셨죠. 엄마, 저 왔어요. 정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머니는 힘없이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그래 왔니?
오늘은 부사장은 안 왔어? 그 사람은 회사 일이 바쁘다고. 정명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정희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말씀하세요. 정명자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고 애썼습니다. 정희가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죠. 정희야, 잘 들어. 엄마가 얼마 못 갈 것 같아.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야, 엄마는 알아. 의사 선생님도 조심하라고 하셨어. 심장이 많이 약해졌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정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죠. 정희야, 엄마가 죽으면 부사장이 회사를 차지하려고 할 거야. 부사장 눈빛을 봤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더라. 엄마, 그 사람이 그럴 리 없어요. 우리 가족인데. 가족? 정명자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희야, 세상에는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 영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최근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 떠올랐죠.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영도가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제가 늦었죠? 영도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정명자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어요. 왔나, 부사장? 회사는 잘 돌아가나? 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 알아서 한다. 정명자는 의미심장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영도는 정희를 돌아보며 말했죠. 여보, 장모님이랑 단둘이 얘기 좀 할 게 있으니까 밖에서 좀 기다려줄래? 정희는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어쩔 수 없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영도의 표정이 변했어요.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장모님 건강이 이렇게 안 좋으신데 언제까지 회사 일을 하실 건가요? 정명자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회사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장모님이 병원에 계시면 회사가 흔들려요. 내가 병원에 있어도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어. 자네가 부사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잖아. 영도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부사장이요? 장모님, 저는 이제 회장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회사를 얼마나 키웠는데요. 장모님 계실 때나 명예회장이지, 장모님이 안 계시면 이 회사는 당연히 제 거예요. 정명자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 거? 이 회사가 내 거라고? 당연하죠. 법적으로는 정의가 상속받겠지만 정의가 뭘 알아요? 경영 경험도 없는 주제에. 결국 제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배은망덕한 놈이. 정명자는 소리를 지르려다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욱신거리며 아파왔죠. 영도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흥분하시면 안 돼요. 건강이 안 좋잖아요. 자네가 지금 뭘 바라는 건 줄 알아? 영도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간단해요.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 회사 경영권을 저한테 넘기세요. 그럼 장모님은 편안하게 요양하시면 되고 저는 회사를 더 크게 키울 테니까요. 미친놈,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야. 정명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영도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죠. 장모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시간 문제 아닙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어요. 장모님 심장이 얼마 못 버틴다고 하더군요. 뭐라고? 내가 어떻게 내 병 상태를. 제가 부사장인데 당연히 알아야죠.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영도는 그렇게 말하고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정명자는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심장 때문인지 아니면 사위의 배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복도에서 기다리던 정희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엄마랑 무슨 얘기했어요? 별거 아니야. 회사 얘기 좀 했지. 영도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정희가 어머니 병실을 다시 찾았을 때 어머니는 혼자 울고 계셨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정명자는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부사장 조심해야 돼. 그놈은 이미 엄마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그놈이 노골적으로 말했어. 회사를 자기한테 넘기라고. 내가 얼마 못 산다면서 말이야.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엄마, 그 사람이 그럴 리가. 거짓말이 아니야. 정명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사람 눈빛 봤어. 진심이었어. 그 사람은 이미 내가 없는 세상을 계획하고 있어.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엄마,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정희야, 엄마 말 잘 들어. 절대로 주식을 부사장한테 넘기면 안 돼. 회사 경영권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한테 넘어가는 순간 우리가 평생 일군 게 다 사라지는 거야. 하지만 엄마, 그 사람은 저희 가족이잖아요. 아이들 아빠고. 정명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족? 그 사람한테 가족은 없어. 오직 돈과 권력뿐이야. 정희야, 제발 엄마 말 믿어줘.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니.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절박한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한편 집으로 돌아온 영도는 서재에서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회사 주식 명의 이전 계획서, 정희 명의의 위임장 초안, 그리고 해외 비밀 계좌 통장까지. 영도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지야, 곧 다 내 거야. 늙은이가 죽기만 하면 돼.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 중. 곧 끝날 거야. 상대방의 답장이 왔습니다. 부사장님, 기다릴게요. 우리 곧 함께 할 수 있죠? 영도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이지. 조금만 참아. 그 늙은이만 없어지면 모든 게 우리 거야. 바로 그때 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가 병원에서 돌아온 거였죠. 영도는 황급히 서류들을 금고에 넣고 잠갔습니다. 여보, 집에 왔어요? 정희가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도는 평온한 척 대답했죠. 응, 서류 정리 좀 하고 있었어. 정희는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여보, 오늘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던데. 영도는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장모님이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 나는 그냥 회사 얘기했을 뿐인데. 회사 얘기요? 엄마는 당신이 회사를 넘기라고 했다던데요? 영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장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니야,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어. 장모님이 약 드시면서 헷갈리신 것 같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에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도도 화를 냈죠. 당신 지금 나한테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야? 장모님 말은 믿고 남편 말은 안 믿고? 당신이 요즘 이상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도는 정희에게 다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생각하든
당신이 알 바 아니야. 당신은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해.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게 무슨 말투예요? 우리 부부잖아요. 부부? 영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부사장까지 올라간 거 인정해. 하지만 이제는 내 실력이야. 더 이상 당신네 집안 덕 볼 필요 없어.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남편의 본심을 처음으로 똑똑히 본 순간이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지 10여 년이 흘렀지만 정희는 여전히 회사 사정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집에 들러 회사 이야기를 하곤 했고 정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조언을 해주곤 했죠. 어머니는 늘 정희의 의견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딸이야. 내가 회사에 있었으면 지금보다 더 잘 됐을 텐데. 정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건강을 챙기는 게 지금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했죠. 세월이 흐르는 동안 영도는 부사장까지 올랐습니다. 정명자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나 큰 방향만 잡았고 실질적인 경영은 영도가 맡게 되었죠. 정희는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의 가문, 자신의 어머니가 세운 회사를 남편이 훌륭하게 이끌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죠. 집에 돌아와서도 늘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버리고 주말에도 골프나 술자리로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았습니다. 정희는 남편이 회사 일로 바쁘다고 이해하려 했지만 가끔은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에 무슨 일 있어요? 많이 힘들어 보여요. 영도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그냥 집안일이나 신경 써.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전엔 이렇게 차갑게 대하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정희는 혹시 자신이 뭘 잘못한 건 아닌가 싶어 남편의 눈치를 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희는 남편의 서재에서 우연히 서류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자금 이동 내역이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희가 예전에 설계한 회계 구조와 달랐죠. 정희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회사 돈이 이상하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요. 정희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남편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가족이고 어머니의 회사를 함께 키운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회사 돈을 빼돌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정희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혹시 회사 자금 흐름에 이상한 점은 없으세요? 정명자 회장은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니는 정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죠. 정희야, 부사장이 요즘 좀 이상해. 내가 잘 모르게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틀리지 않았던 거죠. 어머니도 남편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내 남편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욕심이 너무 많아.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사위를, 그것도 회사의 부사장을 그렇게 평가하다니요. 정희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어머니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그날 밤 영도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풍겼죠.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식이었어요? 응. 거래처 사람들이랑 술 한잔 했어. 영도는 대충 대답하고는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희는 거실에 혼자 남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엔 불안과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며칠 후 정희는 남편이 외출한 사이 서재를 다시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서류를 발견했죠. 회사 비서 최수정과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이었습니다. 내용은 업무에 관한 것이었지만 어투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친밀했죠. 정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남편이 비서와 무슨 관계인 건 아닐까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바라보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배신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온갖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 비서와의 의심스러운 관계, 그리고 어머니의 경고.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는 것만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요. 더 이상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다고요.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정희의 귓가엔 아까 그 말이 계속 맴돌았죠. 더 이상 당신네 집안덕 볼 필요 없어. 2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벽 3시 정희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결혼 사진들이 담긴 앨범을 펼쳤죠. 젊은 시절의 영도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때부터 이미 계획된 거였을까요? 엄마.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하고 싶었지만 이 시간에 병원으로 전화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잠 못 이루고 있어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그 사람이 변했어요. 몇 분 후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도 잠 못 자고 있었어. 내일 아침 일찍 병원 와. 너한테 줄 게 있어. 정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죠. 영도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깨어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제가 왔어요. 정명자는 딸을 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왔구나. 문 잠가. 정희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어머니의 말대로 병실 문을 잠갔습니다. 정명자는 베개 밑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어요. 정희야, 이거 받아. 절대로 영도한테는 보여주면 안 돼. 이게 뭐예요, 엄마? 유언장이야. 법무사한테 맡긴 것도 있지만 이건 내게 직접 주고 싶었어. 정희는 봉투를 받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왜 이런 걸? 아직 괜찮으시잖아요. 정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희야. 엄마는 알아.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지. 심장이 말을 안 들어. 의사 선생님도 조심하라고 하셨어. 엄마. 정희야, 잘 들어. 이 유언장에는 회사 주식 전부가 내 명의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 영도는 한 푼도 못 가져가게 만들어뒀어.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해. 부사장은 분명 내게서 주식을 빼앗으려고 할 거야. 어떻게요?
정명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위임장이야. 분명 내게 위임장을 쓰라고 할 거야. 회사 경영을 못하니까 자기가 대신하겠다고 하면서 말이지. 절대 속으면 안 돼. 네, 엄마. 절대 안 속을게요. 그리고 이것도 봐. 정명자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이건 뭐예요? 부사장이 회사에서 수상하게 움직인 자금 내역이야.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정희는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복잡한 숫자들과 계좌 번호들이 빼곡했죠. 엄마가 몇 달 동안 몰래 조사했어. 김 실장한테 부탁해서 자료를 모았지. 엄마,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힘드셨을 텐데. 힘든 게 아니야. 내가 당할까봐 걱정되는 거지. 바로 그때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저예요. 정희는 깜짝 놀라 봉투를 얼른 가방 속에 숨겼습니다. 정명자는 딸에게 눈짓을 하며 말했죠. 문 열어줘. 정희가 문을 열자 영도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문 안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래, 부사장. 영도는 정희를 쳐다봤습니다. 정희는 시선을 피했어요. 장모님, 어제 제 말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명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과는 됐어. 어차피 진심도 아닐 테니까. 장모님, 그게 아니라. 부사장,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죽으면 회사를 어떻게 할 생각인가? 영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장모님이 안 계시면 당연히 정희가 회사를 물려받겠죠. 하지만 경영은 제가 도와야 할 것 같습니다. 도와준다? 정명자는 비웃었습니다. 아니면 빼앗는다?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희가 황급히 끼어들었죠. 엄마, 여보, 제발 그만하세요. 하지만 정명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사장, 난 당신을 믿을 수 없어. 당신 눈에서 욕심밖에 안 보여. 장모님, 제가 그동안 회사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너무 억울합니다. 영도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명자는 그런 그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헌신? 당신이 한 게 진짜 헌신이라고? 뭐라고요? 너는 처음부터 이 회사를 노리고 우리 딸한테 접근한 거 아닌가? 영도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장모님, 지금 저한테 사기꾼이라는 겁니까? 사기꾼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증명해 줄 거야. 정희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말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여기 병원이에요. 엄마, 흥분하시면 안 돼요. 정명자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죠. 엄마, 엄마. 정희가 급히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고 곧 응급처치가 시작되었어요. 보호자분들은 잠시 밖으로 나가주세요. 정희와 영도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정희는 남편을 노려봤어요. 당신 때문이에요. 엄마를 왜 그렇게 화나게 해요? 내 잘못이야? 장모님이 먼저 나한테 덤빈 거잖아. 엄마가 아프신데 참을 수는 없었어요? 야, 나도 사람이야. 사기꾼 취급당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심장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어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험한 상황입니다. 가족분들을 불러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영도가 부축했지만 정희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세요. 정희야, 진정해. 일단 장모님부터 보자. 병실로 들어가자 정명자는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정희가 손을 잡자 천천히 눈을 떴어요. 정희야, 엄마 말 꼭 기억해. 엄마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이 말은 꼭 해야 해. 정명자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주식 절대 넘기지 마. 위임장도 절대 안 돼. 네, 엄마.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발 괜찮아지세요. 정명자는 영도를 쳐다봤습니다. 사위, 내가 죽어도 내 딸 괴롭히면 안 돼. 영도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모님 무슨 말씀을? 약속? 영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장모님. 약속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정명자도 그걸 알았지만 더 이상 힘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병실에서 어머니를 지켰습니다. 영도는 회사 일이 있다며 먼저 돌아갔죠. 정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엄마 없이는 못 살아요. 정명자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정희야, 엄마는 내가 강한 아이라는 걸 알아. 분명 잘 해낼 거야. 엄마, 울지 마. 엄마,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정명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점점 느려졌어요. 자정이 지나고 새벽 1시가 되자 기계에서 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엄마, 엄마. 의료진이 급히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전 1시 23분 정명자 회장은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희는 어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가지 마세요. 제발. 새벽녘 영도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장모님, 영도는 형식적으로 절을 했습니다. 정희는 남편을 쳐다보며 생각했죠. 저 사람, 슬퍼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기뻐하는 것 같아. 정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영도는 어머니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영도는 정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힘내. 장례는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당신은 쉬어.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정희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영도는 씁쓸하게 웃었죠. 그래, 알았어. 힘든 거 알아. 천천히 생각해. 하지만 영도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시작이야. 장례만 치르면 회사는 내 거야.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강성산업의 정명자 회장 연결식이라는 현수막이 입구에 걸려 있었고 하얀 국화꽃이 가득했죠. 정희는 상복을 입고 빈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상주분께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객들이 줄을 이어 찾아왔습니다. 정희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죠. 옆에 앉은 영도는 능숙하게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서 와주셨습니다. 장모님 생전에 잘 모시지 못해 죄송합니다. 영도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한 것처럼 들렸지만
정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건 연기라는 걸요. 저 사람은 전혀 슬퍼하지 않고 있다는 걸요. 장례 첫날 밤이 깊어갈 무렵 회사 이사들이 모두 돌아가고 정희는 혼자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도는 바깥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이사님. 장례 끝나면 바로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회사 경영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정희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회사 이야기를 하다니요. 영도는 통화를 마치고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희 옆에 앉으며 말했죠. 여보, 힘들지? 좀 쉬다 와. 내가 여기 지키고 있을게. 됐어요. 전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 장례 사흘 동안 계속 이러면 당신 몸이 상해. 정희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당신은 슬프지 않아요?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영도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당연히 슬프지. 장모님은 나한테도 어머니 같은 분이셨어. 어머니 같은 분이요? 정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병원에서 싸우셨잖아요. 어머니 같은 분한테 그렇게 대하세요? 영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장모님이 먼저 오해를 하셔서. 오해요? 정말 오해였을까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영도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여보, 지금은 장례 중이야. 이런 얘기 나중에 하자. 나중이요? 언제요? 장례 끝나고 회사 차지하고 나면요? 뭐라고? 영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희도 지지 않고 대꾸했어요. 당신 지금 회사 생각하고 있잖아요. 엄마 돌아가신 게 슬픈 게 아니라 회사를 어떻게 차지할지 고민하고 있는 거죠? 영도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정희의 팔을 잡고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야, 정희야. 정신 차려.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 손 놔요. 아파요. 제발 좀 조용히 해. 사람들이 들으면 어떡하려고. 영도는 억지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희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죠. 당신이 뭘 계획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엄마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영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모님이 뭘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회사를 노리고 있다고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회사를 차지하려고 한다고요. 영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장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정말 끝까지 날 믿지 않으셨구나. 당신을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러셨죠. 정희야, 정신 차려. 장모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이 혼미하셨어. 약 때문에 헛소리를 하신 거야. 헛소리요? 엄마가 헛소리를 하셨다고요? 정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영도는 정희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죠. 여보, 진정해. 나는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회사는 결국 우리 거잖아. 내 거니까 우리 거지. 우리 거요? 당신 거 아니고요? 영도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정희야. 우리가 남이야? 부부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구나. 역시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정희는 그렇게 말하고는 빈소로 돌아갔습니다. 영도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 고집센 여자. 생각보다 만만치 않네. 이틀째 되는 날 유학 중이던 아들 준호와 딸 지은이가 급히 귀국했습니다. 둘 다 할머니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죠. 엄마. 지은이가 어머니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정희도 딸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어요. 지은아, 준호야, 너희들이 와줘서 고마워. 엄마, 할머니가
할머니가 정말 돌아가신 거예요? 준호도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죠. 영도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준호야, 지은아. 힘들겠지만 참아야 해. 이제 너희가 엄마를 도와줘야 해. 네, 아빠. 아이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도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저녁 영도는 아이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정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죠. 애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회사를 엄마한테 물려주셨어. 그런데 엄마는 회사 경영을 해본 적이 없잖아. 준호와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데 엄마가 자꾸 반대하시더라고. 너희들이 엄마 좀 설득해 줄 수 있겠니?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왜 반대하세요? 지은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도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한테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셨나 봐. 아빠를 믿지 말라고. 회사를 뺏길 거라고. 할머니가요? 그래. 할머니가 말년에 많이 아프셨잖아. 약도 많이 드시고. 그러다 보니 정신이 좀 혼미하셨던 것 같아.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정신이 멀쩡하셨는데요. 영도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래 보여도 속으로는 많이 힘드셨나 봐. 어쨌든 너희들이 엄마 좀 도와줘. 회사는 아빠가 잘 운영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바로 그때 정희가 돌아왔습니다. 애들한테 무슨 얘기 하세요? 아, 여보. 그냥 애들이 힘들어할까봐 격려 좀 했어. 정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장례 사흘째 되는 날 발인이 있었습니다. 정명자 회장의 관은 가족 묘지로 향했죠. 정희는 어머니의 관을 따라가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구나. 하관식이 끝나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희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어요. 엄마,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영도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가자. 날도 어두워지고 조금만 더 있을게요. 안 돼. 감기 걸려. 일어나. 영도는 강제로 정희를 일으켰습니다. 정희는 어쩔 수 없이 일어섰지만 계속 뒤를 돌아봤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도는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회사 가야 해. 장례 기간 동안 일이 많이 밀렸거든. 그래요. 가세요. 그리고 이사회도 소집해야 해. 회장 자리를 누가 맡을지 결정해야 하니까. 정희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회장 자리요? 엄마 자리를 벌써 정하려고요? 여보, 회사는 하루도 비워둘 수 없어. 빨리 결정해야 해. 결정은 무슨 결정이에요? 엄마가 주식을 저한테 물려주셨잖아요. 영도는 씩 웃었습니다. 주식을 물려받은 건 맞지. 하지만 경영은 별개야. 당신이 회사 경영을 할 수 있어? 그건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도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정희는 10년 넘게 회사를 떠나 있었고 경영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주주로만 있고 경영은 내가 할게. 그게 서로한테 좋은 거야. 당신이 회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부사장으로 20년 넘게 일했는데 당연히 내가 회장이 되어야지.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 떠올랐죠. 절대 경영권을 넘기면 안 돼. 싫어요. 뭐? 영도는 깜짝 놀라 정희를 쳐다봤습니다. 전 당신이 회장 되는 거 반대해요. 야, 정희야. 정신 차려. 그럼 누가 회장을 해?
당신이 할 거야?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안 돼요. 영도는 핸들을 세게 쥐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여보, 지금 장례 끝나고 피곤해서 그래. 집에 가서 푹 쉬고 다시 얘기하자. 아니에요. 전 정신 멀쩡해요. 고집 좀 그만 피워. 영도는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희는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엄마는 돌아가셨지만 엄마 말씀은 살아있어요. 전 엄마 뜻대로 할 거예요. 내 맘대로 해봐. 어디 해보라고. 회사가 망하는 꼴 보게. 영도는 차를 세우고 정희를 노려봤습니다. 정희도 지지 않고 남편을 쳐다봤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노려보다가 결국 영도가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영도는 먼저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차 안에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죠. 엄마, 전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혼자서는 자신이 없어요. 정희는 가방에서 어머니가 준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언장과 서류들이 들어있는 봉투였죠. 정희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 힘 좀 주세요. 제가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장례를 치른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매일 어머니 산소를 찾아가 울었고 집에 돌아오면 방에 틀어박혀 지냈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어머니를 그리워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정희의 몸무게는 며칠 만에 5kg이나 빠졌습니다. 얼굴은 헬쑥해졌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죠. 며칠 후 영도는 정희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여보, 나야. 문 좀 열어줘. 중요한 얘기가 있어. 한참이 지나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는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영도는 정희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생각을 많이 해봤어. 장모님 일로 너무 힘들어 보여서 말이야. 정희는 남편의 손을 빼려고 했지만 영도가 놓아주지 않았어요.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도 아파. 그래서 생각했어. 당신 좀 쉬다 오는 게 어떨까 해서. 쉬다 오라고요? 그래. 준호랑 지은이 있는 유럽으로 가서 1달 정도 있다 와. 아이들도 엄마 보고 싶어 할 거고 당신도 기분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 정희는 남편을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아이들이 걱정하던데. 내가 준호한테 전화했거든.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 했더니 준호가 엄마 오시라고 하더라고.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보고 싶긴 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보, 제발 부탁이야. 당신이 이러다가 쓰러지면 어떡해. 내가 항공권이랑 숙소 다 예약해 줄게. 당신은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영도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지만 아이들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럼 일주일만 다녀올게요. 일주일? 그건 너무 짧아. 1달은 있다 와야지. 1달은 너무 길어요.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영도는 잠시 난색을 표했지만 곧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래도 당신이 가준다니 다행이야. 다음 날 영도는 정희의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출발은 이틀 후였어요. 여보, 표 끊었어? 모레 오전 11시 비행기야. 그렇게 빨리요? 응. 빠를수록 좋잖아. 당신 빨리 쉬어야 해. 정희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지만 아이들을 보러 간다는 생각에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 영도는 평소와 다르게 다정했습니다.
여보, 잘 다녀와. 아이들 많이 보고 와. 장모님도 하늘에서 당신이 쉬길 바라실 거야. 회사는 괜찮겠어요?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당신은 그냥 마음 편히 쉬다 와. 영도는 정희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며 영도가 말했죠. 여보, 아이들 보고 힘내. 응? 이제 다 잘 될 거야.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공항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않아 멈춰 섰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너무 친절했거든요. 정희는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휴대폰? 휴대폰을 집에 두고 온 거였습니다. 정희는 황급히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님, 빨리 좀 가주세요. 급해요. 택시는 빠르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인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집에 도착한 정희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거실에 여자 구두가 놓여 있었거든요. 정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 2개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침실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의 웃음소리와 여자의 목소리였죠. 정희는 숨을 죽이고 침실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정희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희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침대 위에 영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둘은 친밀하게 얘기하며 웃고 있었죠. 부사장님, 이제 다 끝났어요? 사모님 유럽 가셨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방금 공항에 데려다 주고 왔어. 이제 일주일은 신경 안 써도 돼. 영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네요. 회사 일도 부사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래. 정이 없는 동안 위임장 처리하고 주식 명의도 정리해야지. 정말 대단해요. 그럼 회사가 완전히 부사장님 거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이제 늙은이도 없고 정희는 바보라서 뭣도 모르고 다 내 계획대로 돼가고 있어. 영도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할 수 있는 거죠? 물론이지, 수정아. 조금만 기다려. 이혼 처리하고 회사 정리되면 바로 결혼하자. 부사장님, 여자는 영도에게 안겼습니다. 정희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수정? 회사 비서 최수정이었습니다. 정희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제 회장 자리는 내 거야. 20년 넘게 기다렸어. 드디어 내 손에 들어오는 거야. 영도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사모님이 알면 어떡해요? 알긴 뭘 알아. 지금쯤 비행기 안에 있을 거야. 그 멍청한 여자는 끝까지 날 믿더라고. 정희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뒤로 물러나 현관으로 갔어요. 그리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신음소리만 겨우 나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회사까지 빼앗으려고 계획하고 있었죠. 유럽 여행, 나를 내보내기 위한 계획이었구나. 정희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없는 동안 위임장을 위조하고 회사를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정희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준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정희는 봉투를 꺼내 그 안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영도를 조심해라. 그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 회사를 노렸어. 엄마,
엄마 말이 다 맞았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당신이 뭘 계획하든 난 다 알았어. 이제부터는 내 차례야.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님, 강남으로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자료들, 유언장, 그리고 지금 목격한 남편의 배신. 이 모든 게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영도, 당신이 날 바보로 봤지. 하지만 이제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정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과 충격으로 가득했던 눈빛이 이제는 결의로 불타오르고 있었죠. 강남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한 정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 정명자 회장님의 따님 윤정희입니다. 급히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법무사는 정희를 안내했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어머니가 준 서류들을 꺼냈어요. 제 남편이 회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무사는 서류들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회장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있으니 주식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남편분의 분류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요. 이혼. 정희는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네. 그리고 남편분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가 있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엄마가 자료를 남겨주셨어요. 여기 있습니다. 정희는 봉투 안에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법무사는 꼼꼼히 살펴봤어요. 이 정도면 조사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혼 준비부터 시작하시죠. 그리고 회사 경영권은 절대 남편분께 넘기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절대 넘기지 않을 거예요. 정희는 법무사 사무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제가 싸울게요. 엄마가 지켜주신 것들 제가 꼭 지킬게요. 그리고 저 나쁜 사람들한테 벌을 받게 할게요. 정희는 눈물을 닦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약한 정희가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딸답게 강하게 싸울 준비가 된 정희였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선 정희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커피를 시켜놓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었죠. 정희는 가방에서 어머니가 남긴 서류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회사 자금 이동 내역, 수상한 거래 내역들. 어머니는 정말 많은 걸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정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영도였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어디야? 비행기 탔어? 영도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아까 집에서 보았던 그 추잡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아니요, 아직 공항이에요. 정희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벌써 2시간이나 지났는데? 비행기 시간 놓친 거 아니야? 휴대폰을 놓고 와서 집에 다녀왔어요. 정희가 그렇게 말하자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집에 다녀왔다고? 영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네. 휴대폰 찾으러요. 그래서 휴대폰 찾았어?
찾았죠. 그리고 다른 것도 봤고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영도는 또다시 침묵했어요. 뭘 봤는데? 당신이 뭘 하고 있었는지 다 봤어요. 정희야, 그게 됐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정희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시원했어요. 몇 분 후 영도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제발 전화 좀 받아. 설명할게. 정희야, 당신 생각하는 게 아니야. 정희는 문자들을 보며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변명이라니요. 정희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비서였던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실장님, 저 윤정이에요. 급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전화로는 곤란하고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엄마, 아니, 회장님에 관한 일이에요. 김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제가 지금 있는 카페로 와주세요. 1시간 후, 김 실장이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정희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모님, 많이 야위셨네요. 괜찮으십니까? 괜찮지 않아요, 실장님. 전혀 괜찮지 않아요.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죠. 실장님, 엄마가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말씀하신 거 없으세요? 저희 남편에 대해서요. 김 실장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사모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세요. 제발이요. 전 알아야 해요. 정의의 간절함에 김 실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사장님을 조사하라고 하셨어요. 조사요? 네. 회사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고 하시면서요. 부사장님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정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회계장부도 살펴보고 거래 내역도 확인했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는데요? 부사장님이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사업 투자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어요.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얼마나 빼돌렸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30억 원이 넘었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을 겁니다. 30억? 정희는 어지러웠습니다. 그 많은 돈을 남편이 몰래 빼돌렸다니요. 그리고 또 하나. 김 실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부사장님이 회사 비서 최수정 씨와 부적절한 관계였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소문이 있었어요. 정희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다른 사람의 입에서 듣자니 더 참담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 사실을 아셨나요? 네.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회장님은 매우 화를 내셨죠. 하지만 사모님을 생각해서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희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나 때문에 혼자 고민하셨구나. 회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사모님 걱정을 하셨습니다. 사모님이 부사장님한테 속을까 봐요. 정희는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김 실장은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한참 후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실장님, 그 증거들 아직 있으세요? 네. 회장님께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고 하셨습니다. 제 개인 금고에 있습니다. 그걸 저한테 주실 수 있으세요?
김 실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모님, 그걸 어디에 쓰실 건지? 남편을 고소할 거예요. 횡령죄로요. 그리고 이혼도 할 겁니다. 김 실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그건 저도 알아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거. 하지만 해야 해요. 엄마가 지켜주신 회사를 그 사람한테 넘길 수는 없어요. 정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자료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김 실장이 떠나고 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켜자 영도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30통이 넘었어요. 문자는 50통이 넘었습니다. 정희는 문자를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수정이는 그냥 회사 동료야. 아무 사이도 아니야. 정희야, 집에 와. 얘기 좀 하자. 정희는 마지막 문자를 보고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변명이라니. 정희는 영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집에 가지 않을 거예요. 당신 얼굴 보기 싫으니까요. 그리고 변명하지 마세요. 다 봤으니까요. 문자를 보내자마자 영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는 받지 않았어요. 정희는 호텔을 예약하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가자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죠. 남편의 배신, 불륜, 횡령.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전 정말 바보였어요. 당신 말을 진작 들었어야 했는데. 정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실장이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두툼한 봉투를 가져왔어요. 사모님, 여기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모으신 자료들이에요. 정희는 봉투를 받아 펼쳐봤습니다. 안에는 통장 사본, 계약서, 이체 내역서, 그리고 영도와 최수정의 사진들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회장님 지시로요. 사진 속의 영도와 최수정은 호텔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고 친밀한 모습이었죠. 언제 찍은 거예요? 한 달 전쯤입니다. 회장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라고 하셔서. 정희는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얼마나 괴로워하셨을까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멍청해서 속이는 것도 모르고. 정희는 사진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실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료들로 꼭 남편을 벌받게 할게요. 사모님, 힘내세요. 회장님께서도 사모님이 강해지길 바라셨을 겁니다. 김 실장은 정희를 격려하고 떠났습니다. 정희는 자료들을 들고 다시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님, 증거들을 가져왔습니다. 법무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고 불륜 증거도 확실하니 이혼 소송도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그럼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당장 내일부터라도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혼 소송도 준비하겠습니다. 네, 빨리 진행해 주세요.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온 정희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어요. 정면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강성산업 본사 건물에 도착한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저 이제 시작할게요. 엄마가 지켜주신 회사, 제가 꼭 지킬게요. 정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직원들이 정희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의 따님이 오신 건 오랜만이었으니까요.
정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부사장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저분이 회장님 따님이시잖아. 그럼 이제 회사를 물려받으신 거야? 정희는 신경 쓰지 않고 걸었습니다. 부사장실 앞에 도착했어요.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영도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수정이 서 있었어요. 둘은 서류를 보며 얘기하고 있었죠. 정희가 들어오자 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희야. 영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유럽 간 거 아니었어? 갔다가 다시 왔어요. 당신들 하는 꼴 보러요. 정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수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모님, 당신은 입 닥쳐요. 내 남편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최수정은 황급히 서류를 집어들고 방을 나가려고 했어요. 어딜 가요? 당신도 같이 들어야 할 얘기가 있어요. 정희가 문을 막아섰습니다. 최수정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영도를 쳐다봤죠. 수정아, 나가 있어. 영도가 말했습니다. 최수정은 정희 옆을 조심스럽게 빠져나가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정희와 영도만 남았습니다. 정희야, 내 말 좀 들어봐. 오해야. 수정이는 오해요? 제가 뭘 오해했는데요? 정희는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것도 오해예요? 영도는 사진들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엄마가 남겨주신 거예요.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다 조사하셨더라고요. 영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오해인가요? 정희는 횡령 증거 서류들도 꺼내 던졌습니다. 30억 원 이상을 빼돌렸다던데요? 이것도 오해예요? 영도는 서류들을 보며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정희야, 이건 변명하지 마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당신 고소할 거예요. 횡령죄로요. 그리고 이혼도 할 겁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영도는 책상 위에 흩어진 증거들을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어요. 정희야,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얘기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정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25년 동안 거짓말로 속이고 회사 돈을 빼돌리고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고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영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25년을 배신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정희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영도는 정희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뿌리쳤어요. 용서요?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나 알기는 해요? 정희는 영도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이용했어요.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하자고 했지만 다 거짓말이었죠. 당신이 원한 건 우리 엄마 회사였어요. 아니야. 처음엔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 영도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엔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영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역시 그렇군요. 당신 입에서 나온 말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야, 오해야. 나는 아직도 당신을. 닥쳐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더러운 입으로 사랑 타령하지 마세요. 어제 집에서 그 여자랑 뭐라고 했죠? 나보고 바보라고 했잖아요. 멍청하다고 했잖아요. 영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희가 다 들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죠. 그래요.
전 바보였어요. 당신을 믿은 게 바보였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정희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그게 뭔데? 고소장이에요. 당신을 횡령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이요. 오늘 오후에 경찰서에 제출할 거예요. 영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정희야,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돈은 다 갚을게. 이제 와서 갚겠다고요? 30억 원 넘게 빼돌려 놓고? 30억이 아니야. 그렇게 많이 안 빼돌렸어. 영도가 급하게 말했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이 횡령을 인정한 셈이 되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얼마예요? 20억이요? 10억이요? 정희는 비웃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범죄예요. 당신은 감옥에 가야 해요. 정희야. 영도가 다시 무릎을 꿇고 정희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줘.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애들 아빠가 감옥 가면 애들이 얼마나 상처받겠어. 애들 생각은 당신이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울 때 했어야죠. 정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전화했거든요.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다 얘기했어요. 뭐, 애들한테? 영도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네. 준호도 지은이도 당신한테 너무 실망했대요. 특히 지은이는 울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영도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이제야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부사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수정이 다시 들어왔어요. 부사장님, 괜찮으세요? 최수정은 영도에게 달려갔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정희가 최수정을 노려봤습니다. 최수정은 겁먹은 표정을 지었죠. 사모님, 저는 그냥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운 거요? 정희는 최수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몇 살이에요? 35이요. 35? 나보다 20살이나 어리네요. 그래서 좋았어요? 어린 여자가? 정희는 영도를 쳐다봤습니다. 영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최수정 씨, 당신도 똑같이 벌 받을 거예요. 유부남이랑 불륜을 저질렀으니까요. 사모님, 제발. 저는 정말. 닥쳐요. 변명하지 마세요. 정희는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둘 다 더럽고 추잡해. 내 앞에서 당장 꺼져. 최수정은 울음을 터뜨리며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영도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정희를 쳐다봤어요. 정희야, 수정이는 잘못이 없어. 다 내 잘못이야. 지금 그 여자 편을 들어요?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 앞에서 다른 여자 감싸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됐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정희는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정희야, 어디가? 당신이 알 바 아니에요. 이제 우린 남이에요. 정희는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봤어요. 아,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사회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당신 부사장직 해임할 겁니다. 뭐, 무슨 권한으로? 전 이제 이 회사 최대 주주예요. 엄마가 주식 전부를 제게 물려주셨거든요. 당신이 한 짓들을 이사들한테 다 보여줄 거예요. 영도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이 회사는 내가 키운 거야. 키운 게 아니라 이용한 거죠. 당신은 이 회사의 기생충이었어요. 정희는 차갑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부사장실에서 나는 소리를 다들 들었던 거예요. 정희는 신경 쓰지 않고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법무사였습니다. 사모님, 고소장 접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소집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후 3시까지 회사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희는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회사 밖으로 나왔죠. 밖은 화창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25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정희는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정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을게요. 엄마가 지켜주신 것들, 제가 꼭 지킬게요. 그때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영도였어요. 정희야,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줘.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정희는 문자를 보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와서 애들 핑계 대지 마세요. 오늘 오후 이사회에서 봅시다. 오후 3시 정희는 다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법무사와 함께였어요. 회의실에는 이미 이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 정명자 회장의 딸 윤정희입니다. 정희는 당당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박수를 쳤어요.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이사들 앞에 나눠줬습니다. 박영도 부사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증거는 여기 다 있습니다. 이사들은 서류를 보며 술렁거렸습니다. 30억 원 이상을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렸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네. 고 회장님께서 직접 조사하신 자료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사들은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영도가 들어왔어요. 이사님들, 이건 오해입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영도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한 이사가 서류를 들며 물었습니다. 그건 사업 투자였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사업 투자요?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는 겁니까? 정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영도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정희는 영도와 최수정의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부사장은 회사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윤리 위반입니다. 이사들은 사진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부사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저는 영도는 변명을 하려다가 포기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이사님들, 저는 박영도 부사장의 해임을 제안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하나둘씩 손을 들었어요. 결국 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박영도 부사장은 즉시 해임됩니다. 정희는 영도를 쳐다봤습니다. 영도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회사는 제가 맡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어머니가 물려주신 회사를 잘 지키겠습니다. 이사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영도는 회의실을 나가려다가 정희를 돌아봤어요. 여보,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세요. 정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도는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희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해냈어요. 제가 해냈어요. 정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해낸 거였어요. 법무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네. 형사 고소 절차가 남아있고 이혼 소송도 준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정희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호텔방에서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엄마 괜찮아. 오늘 아빠를 회사에서 해임시켰어. 엄마, 정말 힘드시겠어요. 힘들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 너희들은 이해해주지? 네, 엄마. 저희는 엄마 편이에요. 지은이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힘내세요. 고마워, 우리 딸. 엄마가 꼭 이겨낼게. 전화를 끄는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희는 물러서지 않을 거였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매일 회사로 출근했고 경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비서였던 김 실장이 옆에서 도와주었죠. 사모님, 이번 주 일정입니다. 월요일에는 거래처 미팅이 있고 화요일에는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제가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실수할까봐 걱정돼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회장님께서도 처음엔 힘드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김 실장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영도였어요.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영도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김 실장이 급히 앞을 막았어요. 부사장님, 여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미 해임되셨잖습니까? 비켜. 내 마누라한테 할 말이 있어. 영도는 김 실장을 밀치고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당신 지금 취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래요? 취했다고? 당연히 취했지. 내가 날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영도는 정희를 노려봤습니다. 나 때문이요? 당신이 잘못해 놓고 이제 와서 제 탓을 해요? 잘못? 내가 뭘 잘못했어? 20년 넘게 이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회사를 위해서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겠죠. 정희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김 실장님, 경비를 부르세요. 네, 사모님. 김 실장이 전화기를 들려고 하자 영도가 소리쳤어요. 경비? 웃기네. 내가 이 회사 부사장이었는데 경비를 불러? 이미 해임됐잖아요. 이제 당신은 이 회사 사람이 아니에요. 정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도는 비웃음을 지었죠. 이 회사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죠. 당신처럼 회사 돈 빼돌리는 게 아니라요. 빼돌렸다고? 그건 사업 투자였어. 회사를 키우려고 한 거라고.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면서요? 그게 투자예요? 정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영도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경찰 조사 때 하세요. 바로 그때 경비 2명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주세요. 이미 해임된 사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경비들이 영도를 붙잡으려 하자 영도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대지 마. 내가 알아서 나갈게. 영도는 경비들을 뿌리치고 정희를 노려봤어요. 너 정말 이러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잘 살 수 있죠. 당신 없이도요. 웃기는 소리 하네. 너 혼자 회사 경영할 수 있을 것 같아? 일주일도 못 버틸 거야.
그건 당신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이제 나가주세요. 영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경비들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좋아. 나가줄게. 하지만 명심해. 너 후회하게 될 거야. 영도는 그렇게 말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울렸죠.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김 실장이 급히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그냥 좀 놀랐어요. 정희는 물을 마시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윤정혜 씨, 고소하신 박영도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져가겠습니다. 정희는 어머니가 남긴 모든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통장 사본, 계약서, 이체 내역서, 모든 증거가 명확했어요. 이 정도면 기소는 확실하겠습니다. 횡령액이 상당하니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 감옥에 간다니요. 그날 저녁 정희는 호텔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정희는 결혼 앨범을 펼쳐봤습니다. 사진 속의 영도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때부터 이미 계획된 거였을까요? 다음 날 정희는 법무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모님, 박영도 씨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합의요? 네. 고소를 취하해주면 횡령한 돈을 전액 변제하겠다고 합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 사람이 제대로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합의는 거절하겠습니다. 며칠 후 영도가 구속되었습니다. 횡령 혐의가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이었죠. 정희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슬펐어요. 엄마, 아빠가 구속됐대요. 준호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어요. 그래. 엄마도 방금 들었어. 엄마, 정말 이렇게 해야 했어요? 준호야, 엄마도 힘들어. 하지만 이건 해야 할 일이었어.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아빠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도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미안해. 너희들한테 이런 아픔을 주게 돼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한 건 아빠예요. 고마워, 아들. 전화를 끊은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들도 힘들 텐데. 엄마로서 미안했어요. 한 달 후 영도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희는 법정에 출석했어요. 피고인석에 앉은 영도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피고인 박영도는 강성산업의 자금 3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영도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영도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네, 인정합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피해자 측에서 진술하실 분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정희가 일어났어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정희는 증언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영도를 쳐다봤죠. 피고인은 25년 동안 저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를 믿었고
사랑했습니다. 정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배신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리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저와 제 어머니를 이용했습니다. 피해자분, 진정하시고 계속하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정의는 눈물을 닦고 계속했어요. 제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피고인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그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영도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저는 피고인이 제대로 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길 바랍니다. 정의는 증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재판은 몇 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고 영도의 변호인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마침내 선고일이 왔습니다. 정의는 다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피고인 박영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영도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배우자를 배신하고 회사를 사적으로 이용한 점은 용서받기 어렵다. 판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정의는 그 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재판이 끝나고 영도가 법정을 나가기 전에 정의를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정의야. 영도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영도는 교도관에게 이끌려 법정을 나갔습니다. 정의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죠. 법정을 나온 정의는 법무사와 함께 걸었습니다. 사모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혼 소송만 남았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정의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겁니다. 상대방의 불륜과 횡령이 명백하니까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말 힘들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정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의는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말했어요. 엄마, 영도가 징역 7년을 받았어요. 이제 곧 이혼도 할 거예요. 바람이 불어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제가 잘한 거 맞죠? 너무 힘들어요. 2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렇게 끝나다니. 정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을게요. 엄마가 지켜주신 회사, 제가 꼭 지킬게요. 그리고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게요. 정의는 무덤에 절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었어요. 어둠 속에서 정의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지만 걸음걸이는 단단했습니다. 이제 정의는 더 이상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딸답게 강하게 살아갈 사람이었습니다. 영도의 선고가 있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의는 매일 회사로 출근하며 경영을 배워나갔고 어머니가 남긴 회사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사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김 실장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정의는 꼼꼼히 살펴봤어요. 매출이 지난 분기보다 10% 올랐네요. 네, 사장님께서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하신 덕분입니다. 정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두렵고 떨렸지만 이제는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정의는 이혼 소송 최종 변론을 위해 법정에 갔습니다. 영도는 교도소에서 화상으로 출석했어요. 피고인 박영도는 원고에게 위자료 10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은 원고가 전액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또한 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가 단독으로 갖는다. 이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도는 화면 너머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렇다면 이혼을 인용한다.